혹시 대표님 회사 장부 속에 조용히 뚝딱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시한폭탄이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가지급금이라는 건데요. 오늘은 이 대표님도 모르겠어요 가는 숨겨진 부채가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만약에 15억 원이나 되는 회사 빚을 세금 단 4%만 내고 해결할 수 있다. 이러면 믿어지시나요? 좀 불가능해 보이죠?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지금부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전부 보여드릴게요. 자, 우선 가지급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겠죠? 아주 간단해요.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잠깐 가져다 쓴 돈, 그러니까 결국엔 회사에 다시 갚아야 할 빚인 겁니다. 이게 뭐 실제 용도가 뭐였든 간에 장부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부채로 딱 찍히는 거죠. 근데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요, 그냥 장부에 한 줄 찍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재무상태표를 보면 회사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.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자 수익을 만들어내죠. 심지어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이 이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주 상세한 내역까지 다 남습니다. 말 그대로 회사 재무 여기저기에 자기 흔적을 다 남기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냐? 그냥 두면 안 되냐? 절대 안 됩니다. 가지급금을 그냥 내버려 두는 순간 회사랑 대표이사 양쪽 모두를 옥죄는 아주 무서운 이중처벌의 덫이 탁 하고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. 이 이중처벌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먼저 회사는요, 4.6%의 이자를 수익으로 잡아서 법인세를 더 내야 돼요. 심지어 은행 대출 이자 비용도 공제받지 못하는 페널티까지 받습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대표이사는 똑같은 이자를 개인 소득으로 봐서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온 돈도 없는데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이걸 숫자로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딱 5억 원의 가지급금을 10년 동안 그냥 뒀을 뿐인데 불어난 과세소득이 무려 4억 6천만 원입니다. 이건 결국 그만큼 안 내도 될 세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. 그야말로 재앙 수준으로 불어나는 눈덩이죠. 하지만 이쯤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? 하고 자책하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요,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가지급금은 무슨 부도덕함의 증거 이런 게 아니에요. 한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재무적 먼지와 같다고요. 정말 공감 가는 비유 아닌가요? 사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. 사업 초기에 자본금 문제 때문에, 또 회사를 막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썼던 영업비 때문에, 심지어는 신용이 안 좋아서 월급 주기 어려운 핵심 직원을 챙겨주려다가 생기기도 하죠. 이 모든 게 회사를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처 같은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이게 생긴 원인이 이렇게나 제각각인데 해결책이 전부 똑같을 수 있을까요? 머리 아픈데 소화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원인이 처방을 결정한다. 왜 가지급금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가장 효과적이면서 세금 부담도 가장 적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하는 방법 따라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배우자 증여공제 같은 좀 손쉬운 방법을 생각하시는데요. 이건 평생 딱 한 번 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카드를 엉뚱한 데 날려버리는 셈이고요. 심지어 나중에 과세당국한테 인정 못 받을 위험까지 있어요. 반면에 제대로 된 전략적 해결책은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짜는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15억 원짜리 가지급금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문제를 딱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처방을 내린 거죠. 핵심은 바로 회사 주식과 임원 퇴직금, 이 두 가지 카드를 기가 막히게 활용했다는 겁니다. 진단 결과를 보니까요, 이 15억 원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. 9억 원은 예전에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돈이었고, 나머지 6억 원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비용 때문이었죠. 보시는 것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덩어리로 명확하게 나뉘었던 겁니다. 처방은 정말 놀랍도록 깔끔했습니다. 먼저 9억 원은요,
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 다시 파는 방침을 썼어요. 근데 이 주식을 옛날에 워낙 비싸게 사서 양도 차익이 하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세금은 0원, 빵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6억 원은 마침 은퇴를 앞둔 임원 두 분의 합법적인 퇴직금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정리했죠.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땠을까요? 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정리하는 데 들어간 총 세금은 약 6천만 원, 전체 금액의 단 4%밖에 안 됐습니다. 믿기 힘든 결과죠. 이게 바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딱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렸을 때의 힘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.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이 대표이사 개인 주머니에서 현금 단 한 푼도 꺼내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.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. 아니, 돈도 안 썼는데 어떻게 빚을 갚았냐고요?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바로 대표님의 회사 안에 그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회사 주식, 퇴직금 제도, 특허권처럼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구조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현금 유출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. 이걸 바로 비현금 거래를 통한 스마트한 해법이라고 하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. 혹시 무심코 방치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그 재무적 먼지, 그게 매년 얼마의 쓸데없는 세금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? 이제는 그 먼지를 시원하게 털어낼 때가 아닐까요? 모든 해결은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.